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 있죠. 더 탐사, 뭐 유튜브 매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탐사가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그 세종대 교수인데요, 부인이 강의실에 그 유튜버 강진구 씨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강진구 유튜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교수가 뭐 학생들한테 갑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딸 오모 씨 엄마 찬스를 뭐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의실에 무단 침입하고 몰래 막 녹음하고 송 교수 찾아가서 인터뷰 집요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방실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님, 방실 침입 혐의면 어쨌든 저것도 뭐 주거 침입이랑 거의 비슷한 혐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예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컨셉이요? 이렇게 좀 극단적인 형태로 시청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겠다, 이른바 슈퍼챗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아예 컨셉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더 일종의 탐사가.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잡고 나서 굉장히 보면은 사실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무슨 사무실에 찾아가고 문 현관 앞에 찾아가고.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취재라는 그 빌미로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취재의 영역으로 훨씬 지나간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밝혔다시피 한동훈 장관을 찾아갔던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압수수색의 기분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 그랬죠. 한동훈 장관도 느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취재의 영역이 아니라 보복의 영역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을 찾아가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굉장히 많은 슈퍼챗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지금 더 탐사가 굉장히 많은 이런 뭐 후원금 내지는 뭐 슈퍼챗 같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수록 또 지지자들은 후원을 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저분들은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이즈 마케팅, 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지지자들을, 나의 후원금을 모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언론이라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유튜버로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뭐 비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차라리 바꿨으면 솔직했을 텐데 오히려 채용 공고문에도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분들은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등 아주 그냥 나쁜 모습들을 요새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진짜 우리 김재섭 위원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생각 나네요. 더 탐사가 웹 디자이너 뭐 채용하는데 압수수색에 뭐 의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분, 윤석열, 한동훈이 때려 죽어도 싫은 분, 뭐 이런 거 올려갖고 네,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강진구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강진구 씨가 고발을 당했는데 좀 여기저기서 많이 고발이 됐네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강진구 유튜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한동훈 그 장관의 그 아파트 찾아간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공동 주거 침입, 공동이 붙으면 더 형량 세집니다. 원래 주거 침입은 형량이 3년인데 공동이 들어가면 5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보복범죄까지 있고, 이번에 좀 전에 얘기한 거 오세훈 시장 부인 수업 무단 침입, 방실 침입 혐의 맞네요, 정미경 의원님. 또 있어요. 뭐가 또 한동훈 장관 그 미행하면서 계속 스토킹한 거. 스토킹한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아예 불응하고 방해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집 앞까지 간 거, 그 다음에 그 경찰로부터 받은 그 통보서에 있는 한동훈 장관 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진구 씨가 꼭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발 나를 구속해 달라고. 지금 네. 그 결국은 이렇게 쌓이면요,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진구 유튜버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취재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뭐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법적 조치가 들어가 있어서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진구 유튜버 아까 그거대로라면 꽤 처벌을 세게 받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이게 정상적인 취재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저분이 이제 언론사 출신이세요. 그냥 유튜버가 아니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취재 윤리라는 것도 알 거고, 취재가 어쨌든 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원들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막 집으로 또 사무실로
취재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 일종의 폭력이죠. 저는 절대 옹호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슈퍼챗 얘기도 나왔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한 극단에 있는 이제 강경 지지층들이 환호하고 또 경제적 보상을 그걸 통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보수 우파 유튜버 매체 중에도 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뭐 사무실 찾아가고 이런 매체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픽 조금 전 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제 정미경 의원님 또 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 보세요. 저게 만약에 강 유튜버가 저게 다 마지막에 최종 유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동 주거 침입이 한 저게 형량이 한 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년은 주거 침입이 있고 공동이 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보복 범죄도 있고 방실 침입 혐의 저것도 주거 침입이랑 같아서 아마 형량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게 유죄가 되면 더 형량이 다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그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3년 이하, 만약에 5년 이하, 뭐 7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인 걸 보고 양형을 그냥 판사가 정하는 거지 그걸 기계적으로 그 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단치는 않네요. 지금 네. 강 유튜버 상황이. 제가 볼 땐 그다음에 이게 공권력을 계속 조롱하는 듯한 예. 그런 지금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죄질이 불량해지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예.